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국론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이자 친일파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도 좀 고민했었는데, 여튼 뭐 세월호 사고가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참사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 세월호 사고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사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천안함 사고죠. 그래서 기왕 시작을 한 김에 어떤 차이가, 이 배상 금액이 정말 세월호가 많고 천안함은 적고 이런 것인지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이 천안함 용사분들의 경우에는 2억에서 이제 4억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돈이 이제 배상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 금액은 유공자 보상과 관련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천안함 배상금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국가가 천안함 용사들을 좀 푸대접했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배상금 이외에 천안함 용사들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랑 보훈연금 등이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군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급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상이한데요, 준위 계급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거 순직이나 전사 여부와 관계없이 나가는 돈들인데, 이제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이제 보훈연금, 이게 이제 94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족연금이 247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한 341만 원 정도가 배상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추가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 성금이 더 많이 거친 거는 세월호긴 한데, 이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천안함 용사분들께 이런 국민 성금액이 더 높습니다. 한 1억 원 정도가 더 높은데, 그래서 뭐 이런 민간 위로금이라든지 국가 배상금 이외의 그런 연금, 세월호는 뭐 참고로 연금 이런 게 없죠. 저기 정교사분들 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고에 비해서 이 천안함 사고에 이 용사분들이 받은 대우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저기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자세히 찾아본 건 처음인데, 항상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국가로부터 이 천안함 용사분들이 푸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액수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이런 숭고한 죽음을 이런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당연히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얘기들이 하도 들려서 참 뭐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복지 지원 같은 것도 이 두 사고별로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천안함 사고의 그 용사분들 복지 지원도 상당 부분 뭐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배우자 및 자녀들의 그 대학까지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학습 보조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유가족들 중에 3명의 자녀까지는 국가에서 취업 지원을 별도로 해주면서 국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직업 훈련을 지원해주고, 의료비 지원, 농업용 토지 구입비, 사업자금하고 주택자금 및 사업 임차금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양로 지원, 공공시설 이용 무료, 개인 택시 면허 발급 우선권, 이동전화요금 및 항공요금 할인, 공공증명서 이런 발급 비용 평생 면제, 이외에도 뭐 소득 분위를 구분해서 많은 복지 지원들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저 또한 천안함 용사분들에게 국가가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사고 간에 어디가 국가 배상을 더 많이 받은 것이냐, 이거를 논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복지 지원이 뭐가 있냐면요,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논란이 되었던 이런 대학 특례 입학,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데, 복지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복지 지원은 이런 의료 쪽으로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려면 이제 특별법을 다 뒤집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례 입학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의사자 지정, 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나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례 입학이나 의사자 지정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사안을 따져봤을 때 이게 의사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유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유가족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인데,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런 가짜뉴스들을 보자면은 이 유가족들을 계속 이제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들어요. 국가에 막 일종의 좀 찡찡대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데,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소중한 그 가족들이 지금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특례 입학을 주장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 봤는데 이게 발의는 새누리당이 하고 여기 민주당이 같이 동조를 했더라고요. 특례 입학을 누가 주장하냐면 처음에 새누리당의 이제 김명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초기 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추모공원, 추모탑 이런 건립에 대한 내용은 뭐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이 마찬가지로 초기에 발의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들이 유가족들이 원치도 않았던 일들을 동조하고 막 진행시킨 일도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유가족분들을 징글징글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 갇히는데 지금 한몫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누가 뭐 세월호를 이용을 했건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더 잘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월호 사고는 사고의 본질을 떠나서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이 수백 명이나 되는 그런 소중한 목숨들이 국가의 그런 제대로 된 구조를 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사건이라 그냥 뭐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거는 굉장히 슬픈 사고죠. 근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양쪽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바람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여러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무슨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발전을 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참 뭐 안타까운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 국가 배상금 부분만 보자면 이 부분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갑론을박이 있죠. 해상교통사고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군인들의 그런 보상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으면 되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만 보자면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 또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이 교통사고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이런 사망 원인에 대해선 분명히 저도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 세월호 참사를 과연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작의 원인은 분명히 교통사고일지도 모르지만 이후에 이제 국가 재난 시스템의 오작동, 미비로 인해서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제대로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구조하지 못한 숫자가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인 거잖아요. 이것 또한 진실인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민주당 같은 이런 야당 등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겠죠. 왜냐면 새누리 쪽에서 뭐 잘못을 했든 민주당에서 뭐 잘했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야가 바뀐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의도를 봐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도를 했냐 안 했느냐를 구분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설령 의도를 했다 그래도 이게 말을 할 리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고 추측만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분명히 정치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걸 이번에 차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가족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저는 분명히 이거 나눠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하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이런 거의 뭐 철천지 원수한테 하는 수준의 그런 얘기들이었잖아요. 유가족의 슬픔이라든지 창창한 학생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 이런 감성적인 코드를 철저하게 배제를 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수많은 내용들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는 충분히 참사가 아니라 단순히 해상교통사고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뭐 구조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식견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민간인들이 뭐 당시 구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있잖아요. 확실한 게요. 당시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전원 착용을 하고 있었고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당시 현장에서 외부로 탈출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제대로 좀 전달이 됐어도 뭐 헬기가 배를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헬기에서 방송하는 건 가능한 거잖아요. 배에서도 확성기 다 달려 있습니다. 일반 이런 시중에서 쓰는 확성기가 아니라 해상에서 쓰는 특수 확성기들이 다 달려 있어요. 배들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했고 이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저는 이 방송으로 말 한마디는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나 미국 해군들에서 함정을 조기에 파견했는데 이거 돌려보낸 정황도 있고요. 인명구조보다는 윗사람한테 현장 지휘관이 보고에 더 열을 올린 흔적이라든지 사실 뭐 좀 중구난방이었던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정황이. 저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인 단순 교통사고보다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배는 상당 시간 떠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은 꽤 오랜 기간 생존해서 남아 있었으며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중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여러 환경적인 요건으로 구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건 맞잖아요. 왜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이 과정에서 어리버리타고 지시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요 분명히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늘리는데 한몫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국가적인 해상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대로 할 수 있냐라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도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이 다 안전비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비용 안에. 근데 그거를 좀 더 전문적이고 집단화된 조직에서 책임져 주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납세 의무라는 것을 토대로 각종 비용을 정부를 믿고서 미리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으로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 막대한 인건비 지출하면서 평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초빙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할 거면은 그거 왜 만들어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았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 잘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 현장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거 100번 1000번 부정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간 해상교통사고를 왜 정부에서 책임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어뢰설이라든지 고의침몰 이런 음모로는 안 믿어요. 다만 단순교통사고에서 이걸로 시작이 됐는데 사고가 참사로 끝났으니 거기에 지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러 현장 구조 인원들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이미 다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 자료로 남아있고 이거에 대한 판결문도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거는 인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게 못한 게 또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주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굳이 현 정부다 전 정부다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고 비슷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또 대처 못하고 또 우왕좌왕 이랬으면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또 물러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정권에서도 분명히 이런 책임들을 지고서 물러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거의 죄목이 거의 13개나 되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여튼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도대체 정치 논리가 개입이 돼서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이렇게 사건의 양상이 가는지 사실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얘기라고는 좀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산불 영상 그 전에 찍은 거 아시죠?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영상에서도 현 정부가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본 뒤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이 세월호 사고와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현 정부에서 또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주면은 지금처럼 저는 비판 영상 또 찍을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영상 한두 개 찍는다고 해봐야 뭐가 바뀌겠습니다만은 저도 알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냥 제 소신에 의해서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분명 이거 영상 올라가고 나면요, 의견 다른 분들만 몰려와서 또 욕하시고 또 가끔은 좌표도 찍혀가지고 또 몰려와서 욕하시고, 근데 한두 번도 아니라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개개인의 소신이나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프레임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국론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이자 친일파예요. 무엇을 위해 국민들을 둘로 쪼개고 있는지는 뭘 위해서 국민들을 둘로 쪼개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 편을 들면은 이게 그냥 민주당 편인 거고 반대쪽이면 반대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지금 이 땅 위에 그동안 쭉 이어져온 색깔론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들이 훨씬 더 징글징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고하고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이런 호국 영령들, 그 용사분들에 대한 처우는요 분명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적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 또한 시원찮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될 문제인 거지, 굳이 이거를 비교 대상화시켜서, 이거 집단군도 다르잖아요. 지금 사고의 집단군도 이거를 같이 하향평준화 시킬 필요는 없죠. 그냥 그건 그것대로 올바르게 가야 하고 이것도 이것대로 올바르게 가야 한다. 물론 올바르게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차씨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또 이어집니다. 추모를 강요하지 말라느니, 슬픔을 이용하지 말라느니,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추모를 하든 말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세월호 사고가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고 슬프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안 슬프냐?
네가 사람 X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인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논리라면은 반대로 추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겹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세월호 지겹고 안 슬프다라는 사람한테 가서 굳이 옆에 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슬퍼? 어떻게 그래? 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부터도.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세월호 추모 안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뭐 묵념 안 하고 헌화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반드시 야 왜 추모 안 해? 이렇게 강요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도대체 지겹고 징글징글하다라는 분들 그분들 주변에는 얼마나 그렇게 추모를 강요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길래 그런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강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문제인 거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와서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유가족분들인 양 화살이 다 날아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차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정치적인 이용이자 프레임을 이용한 공세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 이 부분 있잖아요.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다 쌈 싸먹었다. 아니 그럼 그렇게 귀한 사회적 비용 가지고 해외 출장 간답시고 뭐 틈만 나면 저기 관광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뭐 접대부 찾고 이런 정신 나간 짓 하고 다니는 의원님들은 국민들의 뭐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사회적 비용으로 김밥 싸드시고 다니시는 겁니까? 이 쌈 싸먹었다고 표현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적어도 쌈 싸먹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려면 거의 뭐 호의호식 하는 수준의 그런 소비가 뒤따라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유가족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하셨는지까지는 모르지만 호의호식 하고 계실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내용도 없고요. 찾아봐도. 아니 세상 어느 부모가 상식적으로 자식의 죽음과 맞바꾼 내지는 형제나 부모의 죽음과 맞바꾼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이 지방의원들 그 해외 출장비 예산만 145억 2,307만 원이에요. 이게 심지어 작년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 운운하시는 우리 차씨 계시는 그런 뭐 정치 쪽에 계신 분들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사회적 비용으로 이런 게 쌈 싸먹은 거 아니에요? 액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뭐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저기 출처도 불분명한 그동안 이제 쭉 써오신 이런 특활비 같은 거 이건 거의 뭐 수천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를 따지자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사고가 바로 그분들이 좋아하는 니 편 내 편식 사고라는 거죠. 그분들도 지금 제가 한 얘기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안 그런 의원들도 많을 텐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그렇게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분들도 저한테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이번에 차 씨가 유가족들 전체를 상대로 얘기한 내용도 지금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유가족들 전부 싸잡아서 그렇게 폄훼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가 제가 그간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려왔지만은 개인적으로 권리는요 그와 동등한 수준의 의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차 씨가 의원 시절 때부터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오셨다거나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저는 이분이 이번에 이런 얘기한 거 진실성에 대해서는 믿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때는 조용히 계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차 씨가 했던 발언이요 개인적인 소신을 바탕으로 둔 얘기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뭐 이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말 이후에 유튜브만 지금 보시더라도요 평소에 한 번도 언급 안 하던 유튜버들이 막 차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지천에 널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그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충분히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차 씨 그 본인은요 적어도 자기는 누구하고 다른 척 깨끗한 척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척 하면서 유가족들 이용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차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